비교 리뷰할 때 쓰던 거 어딨지? 분명히 여기 어디 있는데. 찾았다! 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액션캠 리뷰는 진짜 오랜만에 하죠? 제가 사실 고프로 히어로 12 출시 전에 루머로 1인치 센서가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작이나 오즈모 액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루머가 틀렸죠. 그래서 리뷰를 따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오즈모 포켓3는 리뷰를 하면서 왜 액션캠은 안 해주냐고, 고프로랑 오즈모 액션이랑 둘 중에 뭐 사냐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 써보고 하나를 결정해드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직접 써봤습니다. 저도 두 제품 모두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교하면서 제품 소개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미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량이 충분할 때를 비교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한 앵글의 광량 차이가 많이 날 때 개조 표현이 누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조도에서의 이미지 비교.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부 표현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노이즈 때문에 디테일이 얼마나 뭉개지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EIS. 전자식 손떨림 방지 성능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광량이 충분할 때는 둘 다 워낙 잘할 테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EIS의 약점인 저조도에서의 손떨림 방지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직접 촬영하면서 경험했던 조작성과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사이즈부터 보면 고프로 히어로 12는 1.9분의 1인치, 오즈모 액션4는 1.3분의 1인치로 오즈모 액션4가 오히려 더 크죠? 이번에 1인치 루머로 저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센서 사이즈야 무조건 큰 게 더 좋으니까요. 오즈모 액션4에 쓴 1.3분의 1인치 센서는 DJI 드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센서입니다. 최근 매빅 미니 4 프로에도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 전에도 주간에 어느 정도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줄지 예상이 되기도 했어요. 화각은 오즈모 액션4가 155도, 고프로 히어로 12가 156도로 유사한데요. 이번에 고프로 센서의 비율이 8:7로 거의 정방향에 가까운 이미지 센서를 탑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센서 면적으로 촬영을 하고 후반에서 가로나 세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방향에 가깝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왜곡 보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둘 다 가장 넓은 화각으로 촬영을 해보면 고프로의 왜곡이 360 카메라나 어안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많이 심한 편이죠. 과감한 시도였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하우징 방수가 오즈모는 18m, 고프로는 10m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2m면 충분해서 이 부분은 둘 다 충분해 보입니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실내 온도 24도에서 4K 60프레임 촬영 설정으로 연속 녹화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 오즈모는 1시간 30분을 항상 넘었었고 배터리가 소진돼서 전원이 꺼질 때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프로는 30분이 조금 넘으면 발열 때문에 먼저 꺼지더라고요. 식혀서 촬영을 하면 또 촬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배터리 소진이 아니고 발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심각해 보이죠? 액션캠은 클립 길이가 긴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건 제가 기존에 쓰던 전작들보다도 못한 숫자라서 좀 실망이라기보다는 이상했어요. 제게 이상한 건지 실제로 쓰는 분들도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둘 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설정인데요. 생각보다 주간에도 컬러 차이가 좀 있어요. 고프로 클립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액션캠에 익숙한 HDR 효과가 빡 들어간 화사한 컬러 표현인 것 같고 오즈모는
딱 제가 드론 촬영하면서 봤었던 실제와 아주 유사한 정도의 컬러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촬영된 클립을 다른 카메라와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SNS에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고프로 쪽이 조금 더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카메라와 함께 섞어서 편집을 한다고 하면 실제와 유사한 오즈모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처음에 오즈모 보고 액션 스펠링에 O만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이게 뭐지? 플라스틱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허접하게 마감했어? 싶었었는데 이 부분이 화이트 밸런스 측정을 위한 센서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오즈모가 지향하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DJI 드론이나 프로페셔널 카메라와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촬영본을 보면 광량 차이가 심한 경우가 몇 클립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확실히 센서 체급에서 오는 건지 오즈모 쪽이 조금 더 개조 표현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둘 다 4K 30프레임 ISO 오토로 설정을 했어요. 오즈모는 최대 감도가 12800이고 고프로는 6400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ISO 설정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액션캠을 쓰면서 한 번도 ISO를 직접 설정해서 쓴 적이 없기도 하고 또 감도가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늘어나면서 디테일이 뭉개지기 때문에 오토에 두고 각 기기가 제한하는 저조도 설정값대로 촬영되도록 했습니다. 자꾸 고프로한테 미안해지는데 이래서 센서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저조도에서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센서 사이즈는 고픽셀 사이즈고 픽셀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하나의 픽셀이 받는 빛의 양과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극히 정보가 적은 야간일수록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안부 쪽 표현도 오즈모가 훨씬 더 잘 구현하고 있고 노이즈로 인한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도 고프로 쪽이 더 심한 것 같죠? 두 제품 모두 EIS 정말 훌륭합니다. 주간에는 제가 닌자워크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달리기를 해도 이렇게 보기 편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저도 액션캠을 들고 이렇게 뛰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이렇게나 좋았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낮에는 오즈모 포켓3 굳이 안 쓰고 이 액션캠만 들고 다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반면에 저조도 환경에서 특히 완전 야간에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EIS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둘 다 이미지 안정화 최고 수준으로 높게 설정을 해두고 써봤는데 적어도 얼굴 쪽에 별도의 광량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밤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즈모 포켓3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오랜 시간 켜고 끄고 충전하고 하면서 사용성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첫 번째가 이 마그네틱 마운트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이번 모델만 적용되는 새로운 건 아니라서 굳이 언급해야 되나 싶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프로는 전면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거치를 해두고 촬영을 하다가 저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설정 값들을 바꾸려고 하면 이걸 다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즈모는 전면 디스플레이 터치가 돼서 간단한 설정은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또 탈착도 쉽다 보니까 그냥 떼어내서 설정 값을 바꾸는 데 더 쉽기도 해요. 이번에 나란히 같이 써보려고 하면서 이 부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 충전 속도. 이거 사실 체감할 일이 그렇게 잘 없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테스트를 하고 다시 충전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써보게 됐어요. 오즈모는 보통 1시간이면 풀 충전이 되는데 고프로는 풀 충전까지 2시간 정도 걸렸나? 뭐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두 개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수음인데요. 사실 두 기기 모두 기본 내장 마이크 수음은 둘 다 뛰어나요. 지금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서 두 개를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바람도 좀 불고 뭐 주변 소음도 있고 어떻게 음성이 담길지 같이 나란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바람도 좀 불고 뭐 주변 소음도 있고 어떻게 음성이 담길지 같이 나란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스포츠를 할 때 쓰기보다는 간단한 스케치용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담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오즈머는 USB-C로 오디오 수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JI 마이크 제품을 쓰면 여기에 바로 물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프로는 별도의 미디어 모듈을 사지 않는 이상 아예 오디오 기기 연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 현 세대에서 액션캠은 오즈모 액션4가 여러모로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 세대의 제품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던 오즈모 액션이 이렇게나 좋아졌다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 기왕 구입한 거 촬영에 이리저리 써먹어 봐야 하는데 제가 이후에는 새로운 제품과 시리즈들 나올 때마다 가급적 출시 시점에 맞춰서 리뷰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결국 나는 이거를 달고 리앙카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왜 나가지를 못하니? 리앙카야 왜 서울을 벗어나지를 못하니? 너무 슬프다 진짜.